소설 인간혁명 12권 제6장 신여명.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녘의 어둠은 깊었다.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섬광이 번쩍였다. 새로운 여명을 여는 장엄한 선율을 알리면서 광선유포의 위대한 지도자 도다주세이를 잃은 동지들의 슬픔은 아물지 않았다. 게다가 그런 동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매스컴은 창가학회에 맹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신문지상에는 산부처, 덜컥, 승천, 흔들리는 창가학회의 앙상한 뼈대, 앙심품은 타종파는 큰 기쁨, 괴멸 직전의 창가학회, 가련한 사교의 말로, 마성은 떨어지고 신통력을 잃다 라는 제목들이 활개를 쳤다. 지면에 등장하는 평론가 대부분은 학회가 분열, 공중분해한다고 예측했다. 또한 도다의 학회장마저 비웃으며 교조 성불, 아베크족의 적이 되는가, 일요일 외원의 불멸 대소동, 잔디밭에 조아린 30만 신도가 연불 대합창이라는 제목을 크게 실은 신문도 있었다. 또 이 기회를 틈타 학회를 무너뜨리려는 타종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도다가 서거하자 학회는 곤시다케오 이사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학회에는 도다를 잃은 공허함이 감돌았고 터질 듯한 지난날의 활기도 잃어갔다. 회원들은 불안과 감상이라는 구름을 없애고 미래를 비춰줄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이야말로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의 등불을 비추어야 한다고 통감했다. 희망은 용기를 낳고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는 눈앞으로 다가온 전통의 5월 3일 춘계 총회를 미래의 큰 목표를 향해 새 출발을 약속하는 날로 하기 위해 깊이 사색했다. 그 사이 4월 25일부터 나흘간 간사이에서 치르는 교학시험을 위해 오사카에 갔다. 신이치는 대강당 낙성기념 총등산, 도다의 서거, 그리고 장례식으로 이루어진 격투로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 결국 29일 아침, 신이치는 고열에 시달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은사의 위협을 이어받아 광포를 향해 달려가야 할 자신의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한심스럽고 분해서 견딜 수 없었다. 신치는 뜨겁게 달아오른 무거운 몸으로 이불 속에 누워 학회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속 생각했다. 그의 뇌리에는 올해 도다의 생일 하루 전인 2월 10일 은사가 이야기한 말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신이치, 7년 후에 300만 세대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야말로 학회의 미래를 위해 나타내신 큰 목표이다. 7년. 선생님은 7년이라는 세월을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셨다. 그 의미는 한없이 깊을 터이다. 신치는 도다가 생전에 학회는 7년마다 커다란 흐름을 새겨야 한다고 자주 말했음을 알고 있었다. 또 7년을 하나의 단락으로 하는 광선유포의 종을 쳐서 제7의 종을 쳐서 울리자라고 말한 이를 상기했다. 신이치는 7년을 마디로 전진한 학회의 발걸음을 되돌아보았다.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도다 조세이의 손으로 창가교육학회가 창립된 때는 1930년 11월 18일이다. 그리고 7년 뒤인 1937년에는 회원 약 100명의 이름을 내걸고 창가교육학회가 본격적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또 7년 뒤인 1944년 11월 18일에는 마키구치가 옥사, 그로부터 7년 뒤인 1951년 5월 3일에는
도다가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또 7년이 지나 도다는 원업을 모두 성취하고 서거했다. 불가사의한 때의 일치라고 해도 좋다. 신이치는 깊은 감개를 느끼면서 사색을 거듭했다. 1930년에 제1의 광선유포에 종이 울렸다면 이미 제4의 종이 울렸다. 그렇다면 올해 5월 3일의 춘계총회는 제5의 종을 드높이 쳐서 울리는 날로 해야 한다. 이 제5의 종에 해당하는 7년 동안에 선생님이 제시하신 300만 세대를 단연코 달성해야 한다. 제6의 종에 해당하는 다음 7년의 목표는 600만 세대 달성이 되리라. 그리고 제7의 종이 울리는 1972년에는 대본존을 안치하고 모실 수 있는 대전당인 정본당의 건립도 완수해야 한다. 또 지금부터 21년 뒤인 1979년에는 제7의 종이 끝나게 된다. 그때까지 일본 광선유포의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본격적인 세계 광선유포의 개막이 될 터이다. 그때 나는 51살. 만약 건강하기만 하다면 새로운 세기를 향한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신이치가 구상하는 광선유포의 전망은 끝없이 펼쳐졌다. 그는 찬연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도다가 자주 이야기한 이 7개의 종에 대한 구상을 총회에서 발표하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구상의 실현이야말로 다름 아닌 신이치 자신이 생애 완수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선배 간부는 많이 있다. 하지만 미래 광선유포의 기둥으로서 의지할 만한 동지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신이치는 이날 가슴에 크게 울리는 고동을 느끼면서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의의 깊은 5월 3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학회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인가. 가슴이 답답하다. 짐이 너무도 무겁다. 제5의 종을 난타, 투쟁하자. 스승의 위대함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 일직선으로 나아가겠노라. 단연코 싸우겠노라. 노도와 같이 몰아치는 장마를 타고 넘어 본문의 청춘에 들어간다. 춘계총회는 1958년 5월 3일 훗날 니혼대학교 강당이 된 료코쿠의 도쿄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다. 귀빈석에는 도다 조세이의 유형과 단결이라는 글자가 내걸리고 그 양측에는 도다가 지은 시 두 수가 당당한 필체로 현수막에 써 있었다. 사자후하여 가난한 민중을 구했던 7세의 목숨 화려하기도 하다. 더욱더 험준한 산에 이르렀구나. 광포의 여정을 각오하고 나아가라. 총회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인사가 발표되고 모리카와 히데요를 대신해 다니 도키에가 여자부장에 취임했다. 또 남자부 10개 부대, 여자부 12개 부대를 새롭게 결성했다. 그것은 도다의 스라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를 중심으로 절차탕마한 후계의 청년들이 새롭게 비상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일말의 쓸쓸함을 느끼던 참석자들의 마음에 청년들의 생기발랄한 기백이 희망의 훈풍이 되어 불어왔다. 이사들의 인사와 체험 발표 뒤 야마모토 신이치가 일어섰다. 그는 이곳에 모인 지용의 용자를 감싸 안듯이 시선을 장내에 쏟으며 힘차게 말하기 시작했다. 석존의 예언은 니치렌 대성인이 출연하심으로써 허망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성인의 유명은 도다 선생님의 출연, 다시 말해 창가학회에 의해 현실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도다 선생님은 광선유포의 실현에 생애를 걸고 투쟁하고 끝까지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업을 성취하시고 적광의 보찰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이 광선유포의 실현이야말로 도다 선생님의 마음이고 창가학회의 영원한 정신입니다. 지금 뒤에 남겨진 우리 제자일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더욱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어본존을 신수하고 말법 홍법의 대지도자이신 도다 선생님의 훈도를 받은 우리가 힘을 모아 전진한다면 광선유포, 다시 말해 종교혁명을 반드시 단행할 수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성운의 이 경문은 일체경보다 뛰어났으니 땅 위를 달리는 자의 왕인 사자왕과 같고 하늘을 나르는 자의 왕인 독수리와 같다고 있듯이 정법을 유포하는 우리도 또한 사자왕처럼 씩씩하게 전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가슴에 끓어오르는 광선유포를 향한 대확신과 대정열을 내뿜으며 수만 명의 동지를 향해 외쳤다. 그러고 나서 도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던 7개의 종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고 학회가 1930년에 창립된 이래 7년을 마디로 크게 비약해온 역사를 더듬어갔다. 참석자는 신이치의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1951년 도다 선생님이 제2대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의 7년간에는 모든 광선유포의 원리를 나타내고 광선유포의 모든 기반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제5의 종이 되는 새로운 7년이 막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7년이 제6의 종, 그 다음 7년이 제7의 종이 되면서 21년 뒤인 1979년에 종료하게 됩니다. 이 7개의 종을 울려서 마칠 때까지 광선유포의 영원한 기반을 만드는 일을 목표로 전진하고자 합니다. 성운의 목숨은 한이 있나니 아끼지 말지어다. 끝내 원해야 할 것은 불국이니라 라고 있지만 오늘을 힘찬 전진의 첫걸음으로 하고 희망과 용기와 확신을 솟아오르게 하면서 광선유포에 매진해가지 않겠습니까? 이 외침은 서거한 사자왕을 대신해 후계의 젊은 사자가 바라는 신생의 대사자후였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누구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구름을 걷어내고 찬란한 희망의 햇빛이 되어 동지의 가슴속 깊이 내리쬐었다. 비애와 감상에 갇힌 어두운 밤에 새로운 여명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광선유포의 길이 화려히 열리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리고 아침에 빛나는 미래의 황금 봉우리, 은 봉우리를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신이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니치주는 도다의 위협을 찬탄하며 이야기했다. 회장 선생님은 75만을 목표로 절복 홍교에 면령하셨는데 나는 이 75만이라고 말씀하신 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5만은 세상 말할 나위도 없이 남묘 호랭개 교회 오자 7자라고 저는 늘 헤아려 왔습니다. 남묘 호랭개 교회 오자 7자를 목표로 삼고 이것을 확립하는 때에는 이미 광선유포의 기초가 완성된다는 점을 생각하셨다고 헤아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화경의 영산회에서 상행을 상수로 하는 사대사가 뒤를 잇고 그 뒤에 6만 항하사의 대사들이 영산회에 모여 반드시 말법의 묘호랭개교를 홍통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신 일은 이미 영산회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분들은 회장 선생님이 말법의 선달이 되어 불러낸 모임이 창가학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묘호랭개 교회의 오자 7자를 75만으로 하여 지상으로 불러낸 분이 회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계시는 75만의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남묘호랭개 교회 홍법에 정진한다면 일찍이 석존도 예언했듯이 말법의 광선유포는 단연코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상응하여 마음을 하나로 하고 내일을 향한 서원을 새로이 하신 일은 참으로 영산위례, 엄연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참된 영산 정토, 부처의 커다란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회는 그야말로 영산을 금세에 옮겨 실시하는 광선유포 서원의 모임이 되었다. 지금 사명을 짊어진 불자들은 후계의 젊은 투장이 바라는 우렁찬 외침에 분기하여 새로운 행진을 시작했다. 시대는 새로운 리더를 갈망하고 있었다. 광선유포라는 전임 미답의 벌판을 나아가는 창가의 커다란 바퀴에는 지도자라는 견고한 차축이 불가결했다. 회장 도다 조세이 스라에서 이사장을 맡은 곤시 다케오는 도다가 서거하자 동지들의 단결을 핵심으로 하여 필사적으로 지휘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초창기와는 달리 회원의 수가 80만 세대를 넘게 된 학회는 사회적 책임도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중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도 요건도 크게 달라져 있었다. 광선유포를 새로이 전개하려면 신심에 대한 절대적 확신은 기본이고 시대에 즉응하는 근대적 감각, 장대한 미래를 전망하며 치밀하게 계획하는 구상력, 모두를 진심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지도력, 생기발랄하고 과감한 행동력 등이 반드시 요청되었다. 하지만 고니 씨는 자기에게 그런 감각도 힘도 없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도다는 언제나 마키구치 문화생 중에 다음 회장은 없다. 차기 회장은 도다 문화생에서 나온다고 말했지만 사실 고니 씨는 회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다. 도다가 손수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사람은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도다는 신이치에게만은 남보다 몇 배나 엄했다. 신이치가 아무리 훌륭한 공적을 세워도 도다가 신이치를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도다는 언제나 신이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도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는 태도였다. 고니 씨는 도다에게 거의 매일 엄하게 질타를 받는 신이치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질타는 학회의 미래 일체를 신이치에게 맡기기 위한 엄해의 지도임을 고니 씨는 잘 알고 있었다. 도다는 고니 씨와 두 사람만 있게 되면 자주 이렇게 말했다. 고니 씨군, 신이치는 굉장한 사람이다. 학회의 장래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니 씨도 신이치의 힘을 실감하고 있었다. 1952년 2월 자신이 지부장을 맡은 가마타 지부에서 신이치가 지부 간사로서 투쟁을 지휘하자마자 지부 내 분위기가 일변하여 당시로서는 미중유인 201세대 절복을 달성했다. 그 승리가 도다 조세이의 원업인 75만 세대 달성을 향한 기폭제가 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또 분쿄 지부에서는 지부장 대리로 취임하자마자 최하위급에 머물러 있던 지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최고의 지부로 만들었다. 게다가 1956년에는 오사카에서 한 달 동안 한 개 지부에서 1만 1111세대의 홍교를 달성하는 전대미문의 금자탑을 세웠다. 또 참의원 선거에서는 도쿄가 패배했지만 오사카에서 하루키 세이이치로를 당선시켰다. 나아가 야마구치를 비롯해 야마모토 신이치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새로운 광선유포의 파도가 일었다. 그러면서도 신이치에게서는 억지로 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기소침해 있던 동지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생기발랄해지고 환희와 자신감과 긍지에 넘치는 일기당천의 용자가 되어 노도와 같은 투쟁을 시작했다. 고니 씨는 불가사의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신이치가 광선유포의 역사에 새긴 황금의 발자취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신이치가 지닌 지도자로서의 무한한 역량을 느꼈다. 그런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신이치가 회장으로서 학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일어서기를 바라며 애타게 기다렸다. 하지만 신이치가 아직 30살의 젊은 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광선유포의 전진을 위해서는 학회는 무엇보다 신이치의 힘이 필요했다. 고니시는 그 점을 누구보다도 통감하고 있었다.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표면에 선다 해도 광선유포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신이치에게 실질적인 모든 학회의 지위를 맡기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니시는 학회 운영을 사실상으로 통괄하는 총무라는 역직을 설치하고 신이치를 총무로 맞이하자고 이사들과 협의했다. 6월 30일 6월 본부간부회가 도시마 공회당에서 열렸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때 청년부 실장을 겸임한 채 오직 홀로 총무가 되었다. 신이치의 양 어깨에는 여러 행사의 기획, 운영과 학회 활동의 모든 책임이 지워졌다. 이 인사 발표를 들은 동지들은 미래의 서광을 발견한 듯한 심정이었다. 이 무렵 학회에서는 수많은 회원들이 묘지 문제로 고뇌하고 있었다. 당시 1년 종종 사찰의 묘지가 매우 적어 학회원 대부분은 입회 전의 타종이 관리하는 묘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타종파의 사찰은 학회원의 묘지 사용을 거부하고 이미 매장한 유골도 이장하라고 강요하는 사건이 각지에서 발생했다. 그 중에는 학회원이 사용하는 묘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매해버린 사찰까지 있었다. 법률상으로도 개종했다고 해서 묘지의 사용권이 말소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명백한 위법 행위였고 학회의 절복을 두려워한 타 종파가 신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휘두른 짓궂은 수단이었다. 고인을 매장하는 장소인 묘지를 조상과 세상을 떠난 육친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학회를 무너뜨리려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그것은 종교라는 권위를 이용해 보신을 꾀하는 사이비 종교인의 비열하고도 상투적인 수단이었다. 신이치는 이 부당한 처사를 분쇄하고자 단호히 일어섰다. 묘지를 관리하는 타 종파가 학회원에 대해 매장을 거부하는 사건은 몇 년 전부터 발생했지만 도다 조세이의 서거를 계기로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빈발했다. 그 배경에는 학회의 전진을 저지하려는 타 종파의 책략이 있었다. 학회의 절복 공세로 단가를 잃고 두려움에 빠진 타 종파는 학회가 도다 회장을 잃은 지금이야말로 반격의 기회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각 현의 불교회가 중심이 되어 개종자는 묘지를 이전하라고 명시한 묘지 규약의 원안을 작성했다. 이 규약을 근거로 각 사찰이 묘지의 사용 규정 등을 정하고 학회원이 되면 묘지를 바꿔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탈을 방지하고 학회를 파괴하려고 꾸민 고육지책이었다. 신이치는 도리에 어긋난 이 행위에 대해 아수라처럼 과감하게 싸웠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률가와 상담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직접 전국 각지를 분주하게 누볐다. 도다를 대신해 존귀한 불자인 동지를 끝까지 지키는 일을 신이치는 자기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으로 삼았다. 광선유포의 원동력은 학회원이다. 그러므로 여러 측면에서 회원을 소중히 하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미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있다. 하지만 간부 중에는 차츰 만심과 나태함에 빠져 회원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도다와 자신의 유대를 열심히 선전했다. 하지만 도다의 정신을 전하지도 않고 또 그 지도를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 신이치는 그런 간부를 보면 가슴이 아팠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다 선생님의 정신은 절멸하고 만다. 선생님에게 직접 훈련받은 사람은 그 정신과 지도를 후배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 신이치는 도다가 생전에 지도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도다의 정신이 각인된 여러 가지 유품을 수집해 학회의 중보로 남기자고 다짐했다. 또 강의나 질문회를 수록한 레코드도 제작을 추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이치 자신이 도다의 정신을 체현하고 몸으로 나타내고자 불석 신명의 투쟁을 감행했다. 행동으로서 동지를 촉발시키는 방법 외에 진정한 정신적 계승은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신이치가 전개한 과감한 투쟁은 새로운 전진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입정안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선거 지원 활동에도 큰 힘이 되었다. 1959년 4월 전국 통일지방선거에서 학회가 추천한 후보자 310명 가운데 275명이 당선되었다. 게다가 6월에 실시한 제5회 참의원 선거에서는 도쿄 지방구의 기요하라 가스, 전국구의 하라야마 고이치, 야마기와 히로시 등 5명이 입후보하여 전원 당선되었다. 특히 도쿄 지방구는 1956년 참의원 선거 때 참패했던 곳인 만큼 동지들이 느끼는 승리의 기쁨은 더욱 컸다. 신이치는 도쿄 선거의 참패로 깊은 수심에 잠겨있던 도다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은사에게 지금 떳떳하게 승리를 보고할 수 있음에 제자로서의 임무 하나를 완수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해 11월에는 니치준이 서거하고 호소이 니타스가 제66대 새로운 법주가 되었다. 파도를 부수고 폭풍우를 넘어서 창가학회는 회장이 없는 채로 홍법의 대회원으로 돌진했다. 1959년 12월에는 학회의 총세대가 13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은 걱정이 컸다. 그는 도다가 서거하고 1년 반이 지나도록 회장이라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개하는 전진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연말 어느 날 고니시는 학회 본부 응접실에서 지도부장 하라야마 고이치에게 자신의 심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하라야마군, 모두 단결해서 학회가 겨우 여기까지 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은 앞이 아주 캄캄하다네. 알고 있네. 나도 마찬가지네. 하라야마 역시 고니시와 함께 투쟁하면서 회장이 없는 학회의 미래에 절망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고니시는 하라야마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는 듯이 수긍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직에는 확실한 중심자가 필요하네. 특히 광선유포의 단체인 학회에는 사신홍법의 지도자가 단결의 축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도다 회장 시절 학회가 어째서 그 정도로 비약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광선유포를 향한 도다 선생님의 강한 일념 때문이었네. 선생님은 혼자서라도 75만 세대 절복을 완수하겠다고 결의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셨네. 우리는 그런 선생님의 일념에 촉발되고 선생님의 지도를 활력의 원천으로 하여 투쟁했다. 그리고 75만 세대 달성이라는 대전진을 완수할 수 있었네. 모든 것은 리더에게 달렸네. 아무나 중심자로 세운다면 결코 광선유포를 추진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이대로라면 회원의 참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네. 솔직히 말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회장이 없는 학회는 기관차가 없는 열차와 같으니까. 그렇지. 도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야마모토 총무가 학회라는 열차를 뒤에서 혼자 밀고 있는 듯한 상황이네. 나는 야마모토 총무가 말하는 대로 해왔을 뿐이야. 그리고 도다 선생님의 시절의 기세를 여력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앞으로 학회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관차 같은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 도다 선생님은 야마모토 총무를 10여 년에 걸쳐 후계의 지도자로서 훈련시키셨다. 어떻게 하면 광선유포를 할 수 있을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야마모토 총무뿐이다. 이제 슬슬 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이제 때가 왔다. 모두 함께 부탁하세. 회원은 모두 새로운 회장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바라고 있네. 아니, 회장이라기보다 도다 선생님을 대신할 신심의 스승을 바라고 있다.
언제 부탁하면 좋을지가 문제겠지. 나는 내년에는 야마모토 총무가 회장에 취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하라야마군, 이번 일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경솔하게 입에 담을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하라야마는 고니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하라야마도 고니시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1960년 전진의 해가 밝았다. 모든 회원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회장의 탄생에 대한 바람이 밀물처럼 차오르며 높아졌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가장 대망한 쪽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도다의 유지인 광선유포를 결코 허망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결의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도다에게서 광선유포는 인간을 위한 사회의 건설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문화와 교육을 비롯해 인간주의에 뿌리내린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전망도 할 수 없었다. 또한 동양 그리고 세계 광선 유포를 어떻게 추진해야 좋을지도 몰랐다. 그들은 때때로 고니시 이사장에게 미래 광선 유포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고니시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그런 문제는 야마모토 총무가 아니면 모릅니다. 고니시로서는 정직한 답변이었지만 청년들로서는 불만이었다. 그들은 생전의 도다 조세이가 그랬던 것처럼 질문에 명쾌히 답하고 나아가야 할 항로를 비추는 학회의 최고 책임자를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청년부 사이에 신이치의 회장 취임을 바라는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져 갔다. 학회의 모든 책임을 짊어질 회장의 인사 문제를 입에 담기가 꺼려졌지만 그래도 친한 청년부 간부들이 모이면 신이치를 회장에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게 되었다. 하라야마 고이치와 세키 히사오 등 이사들도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도다 조세이 서거 3회기인 4월 2일이 다가왔다. 고니시 다케오는 이 3회기가 끝난 단계에 이사회에서 신이치를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5월 3일의 총회를 신임 회장 취임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3회기 전에 신이치에게 회장 취임에 관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3월 30일 오후, 고니시와 신이치는 본부 응접실에서 마주 앉았다. 고니시는 평상시와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뜻을 굳힌 듯이 말을 꺼냈다. 오늘은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제 간절한 바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은 많은 동지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흘 뒤에는 도다 선생님 서거 3회기를 맞이하는데 드디어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야마모토 선생님이 회장으로서 본격적인 광선 유포에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묵묵히 고니시를 바라보았다. 고니시는 신이치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학회는 언제까지고 회장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사장이라는 처지 때문에 서거 3회기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제가 중심이 되어 학회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학회의 새로운 발전은 없습니다. 학회에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회장 취임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춘계총회 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고니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회장을 간절히 바라는 소리가 학회 내에서 날마다 커지고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이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회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저는 32살입니다. 회장으로서는 너무 젊습니다. 도다 선생님도 마키구치 선생님의 서거 7회기를 마치고 나서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적어도 도다 선생님 서거 7회기를 마치기까지는 현재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니시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강하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
학회도 어떻게든 여기까지 발전해왔지만 지금의 학회는 활용 점정이 빠진 상태입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모든 회원의 의호, 의탁이 없습니다. 동지들 대부분은 모두 내심 불안해하면서도 야마모토 선생님이 회장이 되어주시리라고 믿고 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니시는 진지했다. 이야기하신 뜻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도 저도 오사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사장의 무죄는 거의 틀림없지만 저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회장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학회는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로 낙인찍히게 되고 광선유포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 생각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적어도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이치에게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병약한 자신이 회장으로서 지휘한다면 오히려 동지에게 폐를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신이치는 정중히 하지만 단호히 사양했다. 고니시는 얼굴이 어두워졌다. 고뇌의 빛이 감돌았다. 신이치에게는 응접실 벽에 걸린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도다 조세이의 사진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보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1960년 4월 2일 벚꽃 피는 총본산에서 도다 조세이의 3회기 법요가 거행되었다. 이때 회원 세대는 이미 140만 명에 육박했다. 남은 제자들은 도다에 대한 보은 감사의 기원을 드리면서 도다가 서거한 이래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깊은 감개를 느꼈다. 일동은 다시 7회기를 목표로 하여 광선유포의 발전을 서로 서원했지만 회장이라는 차축이 없는 전진에 한결같이 불안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다. 도다의 서거 3회기 법요를 마친 4월 7일 밤, 세키 이사오와 하라야마 고이치 이사가 고니시 이사장의 집에 찾아갔다. 두 사람은 학회의 장래를 생각한 끝에 이번 춘계총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를 회장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하러 왔다. 그렇군. 자네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가? 실은 나도 3회기 법요 전에 야마모토 총무에게 이야기했네. 그런데 야마모토 선생님은 7회기까지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네. 나도 난처하던 참인데 자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나로서도 마음이 매우 든든하네. 우리 함께 대책을 검토하지 않겠는가? 고니시는 이렇게 말하고 즐거운 듯이 싱글벙글했다. 그러자 곧바로 세키가 말했다. 이사들은 모두 야마모토 총무의 회장 추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라고 생각하네. 그러자면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이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해 수뇌 간부들의 생각을 먼저 하나로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내일부터 바로 행동을 시작하자. 그리고 모레는 이사들을 소집해 회장 추대를 결정하세.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이사회를 열어 야마모토 총무를 출석하게 하고 이사회로서 회장 취임을 부탁하자. 이런 순서가 어떻겠는가? 군이실은 이렇게 말하고 하라야마와 세키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방법이면 좋겠군. 어쨌든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네. 하지만 이 사실이 야마모토 총무를 제쳐놓고 일을 추진하자니 어쩐지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군. 하라야마가 말하자 고니시가 웃으며 제지했다. 나쁜 일이라니 당치도 않네. 이만큼 좋은 일이 또 있겠는가. 나로서는 일생일대의 대선이라고 생각하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니시는 이튿날 이사실 멤버를 만나 신이치를 회장으로 추대하자고 말했다. 누구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소리 높여 찬동했다. 그 중에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붉게 상기된 얼굴로 감사해하는 간부도 있었다. 누구나 신이치의 회장 취임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다. 4월 9일 이사들이 집합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협의한 결과
야마모토 신이치를 제3대 회장에 추대하기로 하고 5월 3일 춘계 총회를 회장 취임식으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고니시 다케오가 신이치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모든 이사들의 의향으로서 야마모토 총무를 회장에 추대하기로 했으니 11일 이사회에 참석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이치는 도다의 아들 교이치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고니시에게 전화를 받은 신이치는 회장 취임을 사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니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사회에서 듣기로 하고 어쨌든 이사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신이치는 회장 도다 조세이를 모시면서 학회 회장직이 얼마나 준엄한 자리이고 또 그 사명이 얼마나 중대하고 깊은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창가학회 회장에게는 동지는 물론 전 인류를 행복과 평화의 피안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온몸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회원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어본불의 유명인 광선유포의 일체가 그 양 어깨에 걸려 있었다. 그야말로 범지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불의불칙의 성직이었다. 그런 만큼 회장 취임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이치는 광선유포에 자기 몸을 내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다. 사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이윽고 자신이 학회의 모든 책임을 떠맡아 광선유포를 지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자각하고 있었다. 또 그것이 은사의 유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회장에 취임하는 일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나는 회장이 되기에는 너무 젊다. 7회기를 마친다 해도 아직 36살이고 그 뒤에 회장을 맡더라도 결코 늦지 않을 터이다. 또 무고한 죄이지만 오사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다. 만약 유죄가 된다면 종교법인 창가학회의 대표 임원직인 회장을 그만둬야 한다. 그러면 소중한 학회원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고 말이라. 더욱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실이 불가사의할 만큼 병약하다. 더구나 몸을 너무도 혹사했다. 이런 몸으로 막중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신이치는 아무래도 망설여졌다. 가능하다면 적어도 치르기까지는 여유 있는 인생의 투쟁을 하고 싶다. 피로에 지친 나를 대신에 누군가 지휘해줄 사람은 없는가? 그렇지만 자기 이외에 부탁할 인물이 없다는 사실은 신이치 자신이 통감해온 바였다. 신이치의 고뇌는 깊었다. 이미 그에게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승도 없었다. 그는 열이 나는 속에서 자신과 싸우듯 몸부림치며 계속 생각했다. 아내 미네코는 홀로 고뇌하는 신이치의 모습을 몹시 걱정하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4월 11일 이사회가 야마모토 신이치도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사들은 하나같이 신이치에게 회장 취임을 간청했다. 모든 사람이 뜨겁게 바라는 마음은 잘 알지만 그는 승낙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사들도 진지했다. 결코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회장은 야마모토 선생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동지들이 불쌍합니다. 선생님, 부탁합니다. 모두 열심히 그를 설득하려 했다. 이야기는 끝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신이치는 너무 자기 생각만 말하는 듯하여 마음이 괴롭기도 했다. 신이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중대한 일이므로 하룻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신이치는 하룻밤 숙고를 거듭했지만 회장 취임을 7회기까지 연기했으면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야 할 때는 일어선다. 하지만 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하려면 지금은 당분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튿날 12일 세키 이사오와 하라야마 고이치 이사에게 회답을 전했다. 신이치는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말하고 사양했다.
하지만 세키와 하라야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이 상태로는 광선유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계속 호소했다. 그런데도 굳이 사양하는 신이치에게 세키가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의 답변은 고니시 이사장에게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날도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신이치가 재차 사양한다는 말을 전했지만 확실히 어느 누구도 승복하지 않았다. 여기서 절대로 단념할 수 없습니다. 더욱 용기를 불러일으켜 회장 취임을 좀 더 강력하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요하라가스가 기세를 올리며 이사들에게 호소했다. 이 말을 받아 하라야마가 일동을 둘러보며 이야기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회장을 맡아주지 않는 까닭은 우리의 성의와 열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부탁하면 야마모토 선생님은 반드시 회장을 받아주실 터입니다. 이사들은 더욱 거듭해서 간청하기로 의결했다. 이튿날 13일, 이사실을 대표해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과 하라야마가 신이치를 찾아왔다. 그들은 필사적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이치의 승낙을 얻어낼 작정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승낙하실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고니시는 모두가 얼마나 간절히 신이치의 회장 취임을 기대하는지 애절하게 이야기했다. 간청은 실로 4시간 반이나 계속되었다. 신이치는 이사들의 곤혹스러운 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끈질긴 간청과 설득에 어쩔 수 없이 말했다. 그러면 하룻밤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신이치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숙명의 폭풍우가 흉중에 휘몰아치고 있음을 느꼈다. 또 사명이라는 노도가 자신의 몸속에서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숙습의 굵은 밧줄이 생명을 강하고 엄하게 죄어온 듯했다. 거듭 사양해도 결국은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인가. 도다 선생님, 신이치에게는 이미 조금의 유예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신이치는 계속해서 되물었다. 불의라고 느끼면서도 회장에 취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로 다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이렇게 약한 몸으로 정말 투쟁할 수 있을까? 아니, 오본존의 힘은 무량무변하다. 오로지 오본존에게 끝까지 기원하고 목숨이 있는 한 지휘하는 수밖에 없는가? 4월 14일 아침이 밝았다. 집에서 나와 본부로 향하는 신이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본부 응접실에서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과 하라야마 고이치, 세키 히사오, 기요하라 가스 이사와 대화했다. 고니시는 모두가 신이치의 회장 취임을 바라고 있다는 한결같은 마음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 말에는 거절이 통하지 않는 기백이 있었다. 도다 선생님은 회장 취임을 피하는 동안에 나쁜 종교가 만연하고 말았다고 깊이 반성하셨는데 야마모토 선생님이 이렇게 사양하시는 만큼 광선유포가 늦어지고 맙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신이치는 대답이 궁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도다 선생님도 당신을 제3대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맹세하며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은 당신도 잘 알 겁니다. 우리도 도다 선생님의 유언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회장 주대는 광선유포를 원하는 모든 간부의 요청입니다. 맡아주십시오. 이미 승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고니시의 눈이 빛났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학회도 크게 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지들도 기뻐할 겁니다. 고니시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깊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시계바늘은 오전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는 수 없다. 하는 수 없지 않은가. 도다 선생님에게 직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아온 나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온 나다.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할 때가 마침내 왔다. 청년답게 폭풍우와 맞서며 당당히 전진할 따름이다. 젊은 사자는 일어섰다. 마침내 신이치는 광선유포의 진두에 나서게 되었다. 이사 중 한 사람이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환호성이 올랐다. 이사들도 직원들도 덩실거리며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고니시는 신이치의 손을 꽉 잡았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4월 19일 저녁, 긴급하게 학회 본부에서 전국 대표 간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3대 회장의 신이치를 추대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성이 본부 대강당에 크게 울려 퍼졌다. 환희의 물결에 본부는 전함처럼 흔들렸다. 스승 도다 조세이에게서 직제자 야마모토 신이치에게로 지금 광선유포의 바통이 명실공히 계승되려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 구원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위한 청춘이고 인생이었다. 신이치는 1947년 19살 때의 여름에 불법을 만나 도다주세의 문화가 된 날부터의 그리운 세월이 떠올랐다. 도다와 함께 일생을 광선유포에 바치고자 1949년 1월 도다가 경영하는 일본 정화관에서 소년 잡지 편집자로서 근무했던 그날들. 하지만 곧 도다의 사업은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잡지도 폐간되었다. 또 새롭게 손댄 사업도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다. 급여도 계속 늦어졌다. 다니던 야학도 단념해야 했다. 직원이었던 동지들도 한 사람 또 한 사람 원망을 늘어놓으며 도다의 스라를 떠나고 성남 파도에 몸을 맡기듯 신이치의 고투가 시작되었다. 도다는 자신의 사업 실패로 학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마음에서 이사장을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날은 마침 신이치가 입회한 지 만 3년째 되는 기념일이었다. 그런 속에서 신이치는 서원했다. 미래, 생에 어떤 고난이 덮쳐온다 해도 스승에게 배운 영예를 나는 최대 행복으로 삼겠다. 신이치는 필사적으로 도다를 지키고 떠받쳤다. 그리고 섬겼다. 패를 알아 열에 시달리고 때로는 피까지 토하면서도 끝까지 달렸다. 그는 죽음을 각오했다. 도다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고 스승과 함께 위대한 광선유포의 법전을 전개해 가자고 결의했다. 그리고 도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광선유포를 위해 산화하자고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세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범을 남길 수도 없고 현대에서 진실한 대성인 문화의 귀감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도다는 비장하기까지 한 신이치의 마음을 간파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죽으려 하는구나. 내게 목숨을 바치려 한다. 그건 곤란하다. 자네는 끝까지 살아야 하네. 반드시 끝까지 살아야 하네. 내 목숨과 바꿔야 하네. 신이치는 32살인 오늘까지 살면서 이제부터 회장으로서 광선유포를 지휘할 사명을 생각하자 은사가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나를 단련시키고 끝까지 연마해 주신 선생님, 신심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주신 선생님, 광선유포라는 최대의 사명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리고 목숨마저도 나누어 주신 선생님. 신이치는 스승의 고마움을 생각하자 북받쳐 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내 인생은 정해졌다. 도다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대은에 보답하고 선생님의 유지인 광선유포에 이 한 몸을 바치자.
선생님의 자식인 동지들을 지키고 또 지키자.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이치는 마음속 깊이 서운했다. 그는 도다의 제자로서 살아온 기쁨과 긍지를 음미했다. 사제의 길, 그 길이야말로 그가 걸은 청춘의 영광스러운 대도였다. 사제라는 말에 무엇인가 시대착오적인 봉건시대의 유물이라는 인상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어떤 길이든 구극에 도달하려면 스승이 필요하다. 하물며 불법이라는 생명의 대법을 획득하려면 그것을 감득하고 촉발시켜주는 스승이라는 존재가 불가결하다. 인간을 육성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예로부터 불법은 사제의 길과 함께 있었다. 각자인 석존을 스승으로 정하고 수순하고 기심의 법을 청문하는 일부터 불도수행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좋다. 이를테면 불법의 사제는 사회적인 제도나 계약과는 달라서 어디까지나 한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구도의 발로라고 해도 좋다. 이에 타산도 아니고 인간의 진실한 길을 탐구하려는 지극히 순수한 혼의 결합이기에 사제의 유대는 금광불개와 같은 강함이 있다. 신이치가 도다를 스승으로 받들고 따른 것도 도다가 요청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다. 스스로 서원한 일이었다. 그가 도다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속으로 서원한 까닭은 도다 주세의 외에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온몸으로 체현한 진실한 광선유포의 지도자는 없다는 대확신 때문이었다. 창가학회의 원점은 바로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순교와 그 제자 도다의 옥중오달에 있다. 마키구치는 전쟁 때 군부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한 총본산이 방법 엄계라는 유계마저 깨고 신차를 받으려 할 때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키겠노라며 결연히 일어섰다. 그리고 어본불 니치렌 대성인의 말씀대로 국가 간유를 외치며 투쟁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서거했다. 참으로 마키구치는 법화경을 몸으로 읽었고 열애행을 실천했다. 이 순교야말로 사신홍법의 증거이고 니치렌 대성인 정신의 계승임에 틀림없다. 오탁이라는 어두운 밤에 멸하려 하던 정법은 이로써 명맥이 유지되고 학회는 대성인에게 직결하여 신심의 혈맥을 이어받았다. 그런 마키구치를 스승으로 정하고 딸은 도다는 스승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다. 그의 가슴에는 범우의 몸으로서 법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법화경을 몸으로 읽을 수 있다는 환희가 맥동하고 있었다. 도다는 이 옥중에서 창제 끝에 부철한 생명이라고 깨달았다. 이때 난해한 불법의 법리는 만인에게 인간혁명의 방도를 여는 생명의 천리로서 현대에 되살아났다. 또 그는 창제하는 가운데 불가사의한 경지를 터득해 갔다. 도다는 대성인이 지용천계의 상수로서 구결 상승을 받으신 법화경의 허공회에 참석해 금색 찬연한 어본존에게 합장하고 있는 자신을 감득했다. 도다는 솟아오르는 환희와 법열 속에서 자신은 스승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함께 니치렌 대성인의 말제로서 말법 홍통을 부촉받은 지용보살이라는 사실을 각지했다. 지용보살의 사명은 광선유포에 있다. 그는 이때 이 세상에서 생을 받은 자신의 구원의 사명을 깊이 자각할 수 있었다. 이제 내 일생은 결정되었다. 오늘이라는 이날을 잊지 않으리라. 이 존귀한 대법을 유포하고 나는 생애를 마친다. 이것이야말로 도다가 옥중에서 오달한 결론이고 그가 세운 대업의 원동력이었다. 또한 이때 어이구전의 영산의 일회 엄연한 지금도 흩어지지 않았도다 라는 구절을 생명의 실감으로 배독할 수 있었다. 도다는 스승에게 수순함으로써 대난을 만나 옥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불가사의한 감개를 느꼈다. 그리고 마키구치와 맺은 사제의 유대도 또한 법화경 화성유품의 제제제불토 상여사 구생 곳곳의 모든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나느니라 라는 경문대로 구원의 옛날부터 영원하다는 사실을 감득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가을 서리빨처럼 서늘한 감옥에서 스승 마키구치는 숨을 거두었다. 도다는 은사의 삼액이 법요해서 마키구치의 유영을 향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참고 이야기했다. 당신의 광대무변한 자비는 저를 감옥에까지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제제불토 상여사구생이라는 묘호랭개교 한 구절을 몸으로 읽고 그 공덕으로 지용보살의 본사를 알아 조금이나마 법화경의 의미를 신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스승 마키구치는 옥중에서 산화하고 사신홍법이라는 대정신을 남겼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 도다는 살아서 옥문을 나와 광선유포를 위해 홀로 일어섰다. 이 생사를 꿰뚫은 사제불의의 공전 속에 창가의 정신이 있다. 마키구치와 도다를 불의로 만든 것, 그것은 근원의 스승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인 광선유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강한 신심의 일념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라는 스승 없이는 광선유포도 없고 민중의 행복도 세계 평화도 실현할 수 없음을 생명으로 느꼈다. 사실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은 오직 한 사람, 마키구치의 제자 도다 조세이에게 계승되고 광선유포의 미래도는 그의 일념 속에 간직되어 있었다. 부처라고 해도 결코 가공의 존재가 아니다. 부처는 중생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법을 넓히는 사람이야말로 부처의 사자이고 그 사람을 지키는 속에 바로 불법의 엄호가 있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도다의 제자가 되어 스승을 끝까지 지켰다. 그 억겁의 실로를 다한 정진 속에서 자신의 사명과 힘을 꽃피웠다. 그리고 도다의 정신을 체득하고 스승의 경지에 육박해 갔다. 도다 조세이는 이름 없는 민중에게 지용의 사명을 자각해 하고 75만 세대 달성을 통해 6만 항하사의 지용보살 출현을 현실로 만드는 원리를 나타냈다. 그것은 법화경의 예언을 실현하는 일이고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증명이었다. 지금 야마모토 신이치가 그 스승의 뒤를 이어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해야 할 투쟁 또한 이 지용의 의의를 세계에 실현하는 일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흉중에 우뚝 세워진 지용의 사명 자각.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가장 깊은 근원적인 의미를 주고 가치를 창조하고 비애의 숙명마저 광채로 가득 넘치는 사명으로 바꾸고 자기 생명을 바꾸는 인간혁명의 회전축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인간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이 이루어지고 이윽고 한 나라의 숙명전환도 가능케 한다. 신이치의 뇌리에 사랑하는 동지의 얼굴이 차례차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모두 불가사의한 사명을 가지고 우주 어디선가에 모여온 지용의 불자이다. 또 인간혁명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연출하는 영웅이고 여걸들이다. 이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광선유포의 막을 열자. 신이치는 사랑하는 회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선유포의 사명을 완수해 인생이라는 꽃밭에 행복의 커다란 꽃봉오리를 피우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날을 기다렸다. 그날은 밤새 내리던 비도 그치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화창한 5월이었다. 찬란히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가로수의 연록색 새잎이 산뜻하게 빛났다. 1960년 5월 3일 야마모토 신이치의 제3대 회장 취임식이 되는 춘계 총회가 도쿄
료고쿠의 니온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정오, 개회가 선언되었다. 학회가의 용장한 선율이 울려 퍼지며 입장식이 시작되었다. 남녀 청년부기 203개, 그리고 학회 본부기에 이어 새로운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장내에 모습을 나타냈다. 장내를 가득 메운 동지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이치에게 쏟아졌다. 그는 단상 바로 위에 걸려있는 도다 조세이의 유형을 우러러보았다. 유형 좌우에는 도다가 지은 시가 무큰도 선명하게 써 있었다. 신이치의 눈은 오른쪽에 걸린 이제 가련다. 월지 끝까지. 묘법을 넓히는 여정에 마음도 힘차게 라는 시를 바라보았다. 도다가 회장에 취임한 이듬해 정월, 세계 광포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한 그리운 시였다. 신이치는 은사의 유형을 보며 서원했다. 선생님, 신이치는 지금 선생님 뒤를 이어 금세 일생을 건 대법전을 시작했습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월지의 끝까지 세계 광포의 여로를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신이치는 은사의 얼굴이 자신에게 웃음을 짓는 듯이 느껴졌다. 유영을 바라보는 신이치의 눈이 마음 탓인지 촉촉해졌다. 그는 북받쳐 오르는 감개를 억누르며 단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신이치가 단상에 착석하자 세키 이사오 이사가 개회사를 시작했다. 세키가 신임 회장의 추대를 선언하자 환호와 박수가 터지고 큰 파도처럼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경과 보고를 하고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이 사임 인사를, 하라야마 고이치가 추대 인사를 한 뒤 드디어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다. 환희가 폭발했고 박수 소리가 거대한 철제 지붕을 폭풍우처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이날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지금 벗의 눈앞에는 간절히 계속 기다려온 신임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서 있다. 자, 광선유포의 대전진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크게 울리는 가슴의 고동을 느끼며 신이치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직 젊지만 오늘부터 도다 문화생을 대표해 화의에 광선유포를 목표로 일보 전진하는 지휘를 하겠습니다. 힘차고 당당하게 울리는 소리였다. 지금 새로운 광포의 여명을 알리는 대사자우가 터져나왔다. 공전을 서원하는 동지의 박수는 환희의 파도소리가 되어 장내에 메아리쳤다. 행복과 평화의 드넓은 바다를 향해 노도와 같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사신 홍법을 위한 결의가 뜨거운 피가 되어 용솟음 치면서 온몸에 파도쳤다. 그야말로 계목초에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라는 금언을 생명에 깊이 새긴 것이다. 격투의 막이 화려하게 열렸다. 대환희 속에서 총회는 막을 내리고 계속해서 거행된 축하 모임도 끝나려 할 때였다. 신씨가 퇴장하려고 하자 와 하고 큰 환성을 지르며 청년들이 우르르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모두의 손이 신이치를 들어올리자 그의 몸이 허공에서 춤췄다. 행가래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회장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청년들의 환희가 자결했다. 회장 야마모토 선생님 만세! 행가래를 치는 사람들 곁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르듯 하며 양손을 치켜들고 목청껏 외쳤다. 창화의 소리가 해일처럼 퍼지고 큰 비를 연상케 하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며 니온대학교 강당의 돔에 가득 메아리쳤다. 모두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감루의 얼굴이 젖어 있었다. 강당의 창문에서 내리쬐는 빛을 받으며 신이치의 몸은 소용돌이 치는 젊은이들의 팔 한복판에서
범고래처럼 용감하고 굳세게 솟아올랐다. 그 모습은 영광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세기를 향해 대항해를 출발하는 대장부의 춤이었다. 시니치의 흉중은 구름 한 점 없이 활짝 깨어 있었다. 넘치는 투지를 가득 담은 사명의 태양이 황금빛을 발하고 그의 마음은 넓은 하늘 가득히 눈부시게 빛나며 불타고 있었다. 완결. 나의 은사 도다 조세이 선생님에게 바친다. 제자 이케다 다이사쿠.